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여행과 제약 섹터가 오늘 장에서는 크게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0.1%대 강보합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여행 제약 업종은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 비금속업과 금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업 밸류업 펀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증권 유관기관 5개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총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으며 해당 펀드를 3천억 원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이 8천억 원을 들여 유럽과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CJ제일제당의 수출처 중 유럽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한 바 있으며 미국은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이번 신규 공장 구축으로 유럽 내 사업 대형화를 이루고 미국 중부의 생산 거점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에 장중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오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수량은 총 58만 3,431주로 22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 5번째로 총 규모는 약 4,300억 원에 달합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하락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촉매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바이오주가 그래도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줄까 이런 기대도 했지만 좀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오늘 시장을 좀 알기 위해서는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전일 미국 증시 혼조세를 이루면서 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합이 이루어졌던 보합세로 마감 지어졌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였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블랙웰 칩을 활용한 이 서버가 과열이 일어나는 이제 발열 현상 때문에 출시가 좀 지연되었다라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눈치를 보는 시장이 만들어졌던 게 바로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러우 전쟁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하고는 평화 협상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이 평화 협상에 대한 조건들이 우크라이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좀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좀 보합세가 일어났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 리사쿠 기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금리 인하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제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매파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보우먼 이사가 나왔어요. 보우먼 이사가 나와서 중립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동결해야 된다. 약간 이러면서 지속적인 동결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지금 월가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사그라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50bp에서 75bp 정도를 추가적인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상향 조정했어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축소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3.75, 아무리 낮게 잡아도 3.75%, 높게 잡아도 4.25%, 4.5%까지 보는 이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지금 올해 12월 페드워치에서 보고 있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 또한 진짜 5대5 동전 던지기 양면 어디다 딱 동전 탁 던져서 인하냐 인상이냐 결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 가능성이 5대5로 비등비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났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잘 나왔는데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블랙엘 출시 내년 4분기로 완벽하게 연기가 되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 지금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국내 지수 지금 2%, 0.2%죠. 0.2%의 강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하면서 내일 아침에 딱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면 국내 증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이 하락의 변동성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변동성 충분히 조심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미국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또 힘을 써주고 있을까요? 오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이 상승 섹터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TYM이 관련해서 농기계를 기증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벌써 세 번째 기증이라고 하는데 이 재건 관련한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재건 관련한 이슈들 지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입장에서 평화 협정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평화에 대한 부분, 종전을 해야 된다, 종전 끝낼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응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전하겠다, 평화 협정 맺겠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발표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구에 대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이제 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조건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점령 지역 영토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그저께 발사를 하면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스톰 섀도우 영국에서 지원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까지 영국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를 함에 따라서 어제 바로 이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본토 타격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 부분이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 쪽에서는 평화해도 돼. 대신 내가 점령한 영토 포기하고 너희 나토 가입 포기해. 라는 이제 불합리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의 평화 조건을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타격하면서 영토를 계속해서 침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인질의 사용 및 허가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었죠. 미국에서 지원 안 하면 우린 끝난다. 패전이다. 패배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놓고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원 안 하고 나서 지원 안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패전하면서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이제 예상을 했었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특히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 내에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돌아갈 곳도 없으면서 말 그대로 지금 동부 돈바스 4개 주 확실하게 회복도 못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를 퍼주고 있다라는 이제 좀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한테 회담하자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해달라는 얘기 전혀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금액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나온 추정 금액 좀 말이 많아요. 말 그대로 추정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게 7천억 달러예요. 수십억 달러도 아까워하는 트럼프가 7천억 달러. 물론 이 7천억 달러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1조 달러, 심지어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 같은 비용 미국에서 지원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십억도 아까운데 7천억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지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TYM 농기구 쪽은 한번 살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이제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이 밀을 수출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품이 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업 국가예요. 그런데 농기계 없으면은 밀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런데 농기구도 지금 판매 계약으로 들어갔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TYM에 금액을 대신 비용을 지불을 하면 그게 지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이슈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된다. 지금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한미글로벌 이슈 나왔거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진기지 뭐 재건과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한미글로벌 올라왔다가 지금 그래도 강한 상승세 나왔다가 정고점 저항 맞고 빠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하나로는 모자라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나오고 났다가 지원 받고 최소한 이 박스권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14,000원에 대한 14,000원 부근에서 최근 고점 오늘 고점이 18,000원 부근까지 19,000원 부근의 영역에서 14,000원과 19,000원 이 5,000원대 이 가격 차이에서 좀 움직여 주다가 수렴이 나와주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슈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눌렸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은 좀 나쁘진 않아요. 정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좀 바닥권에서 한 15,500원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쯤에서 한번 잡아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건설주. 범양건영.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지금 이탈 안 해야 돼요. 2,400원 가격 지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 마당에 저는 진짜 단기적인 변동성 상승세 먹고 지금은 익절하고 다시 한번 자리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 잡았을 때 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부토건 정말 제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재무적으로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완벽하게 지금 8% 전일 대비 8% 상승을 했는데 오늘 움직임은 시가와 종가가 그대로인 도지형 형태의 캔들이에요. 여기서 분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오늘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보셨겠죠. 시가에. 근데 안 나왔어요. 이 꼬리밖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 꼬리, 시초가. 그렇기 때문에 이슈 때문에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좀 살펴보셨는데요. 전문가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트럼프가 확실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이런 자신감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종결이 된다면 예. 이 정유화학 섹터도 수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혜받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화석연료 증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우디가 파산할 뻔했어요. 사우디 경제가 무너질 뻔했어요.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유화학주 저는 마진율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유화학주 아무리 전쟁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정유화학주는 조금 걸르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유화학주까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또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승 섹터는 양자암호입니다.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전일 뉴욕장에서 양자 컴퓨팅 대장주인 아이온큐가 10%대 이렇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그럼 국내에서는 지금 연세대에서 127큐빅짜리 이 양자 컴퓨터를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두 번째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도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들, 종목 이런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단계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개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등이 소폭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바로 이게 뭐냐? 양자 역학의 원리를 이용했다는데 사실은 제가 문과라서 이것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양자 역학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한다고 해요. 동시에 처리를 하면서 빠른 연산 속도. 과거에 이제 기존의 컴퓨터는 0101 디지털 방식으로 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01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동시에 연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라는 이런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 이 빠른 속도를 앞세워서 이 기존의 암호 체계 있잖아요. 이 암호 체계를 가볍게 무너뜨리는 이런 국내의 이런 암호에 대한 이 방어가 상당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함으로써 양자 보안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 기술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섹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뚫리면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뚫리는 부분들이 과연 뭘까요? 네, 앵커님 혹시 우리 핸드폰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문자가 솔직히 뭘까요? 저는 스팸 문자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팸 문자 정말 귀찮거든요. 정말 귀찮은데 이 스팸 문자 개인정보 침해거든요. 맞잖아요. 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ULR 계속해서 이제 뭐 원하지 않는 문자, 뭐 음란물부터 계속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이 양자 컴퓨팅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암호 체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고 있는데 이 이런 개인 정보 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허청에서는 이제 내놓은 예상 자료로는요, 2030년까지 양자 암호 통신 시장이 130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소형주로는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우리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반등 차트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대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바닥을 돌리는 위치 횡보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위치,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 나와주면서 이 거래량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추세적으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돌리고 있는 상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우상향 추세, 이탈하지 추세를 지켜준다면 저는 이거 우상향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사실은 이 대형주 쪽에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대형주 쪽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이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SK 통신사들이거든요. 통신사 SK텔레콤 주가 보시게 되면요. 조용히 올랐어요, 사실. V자 반등 나오면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 안 무너졌어요. 이 추세 안 무너지고 계속해서 241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21선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121선. 241선을 타다가 121선으로 올라탔어요. 그러면은 지금 61선까지 부근까지 지지는 받지는 못했고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거 다시 한번 61선에 대한 지지까지 여부 나오면서 상승 나오게 되면 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대형주 거기에 SK텔레콤과 KT하고 양자 암호통신을 놔두고 지금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승기를 잡는 기업이 양자 암호통신과 관련해서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차트의 흐름 상당히 좋고요. 지수 빠지고 지수 지금 하락장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KT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T 살펴보시게 되면은 와, KT는 거의 전고점 언제 전고점이냐면요. 2010년 이후에 2010년 14년 만에 지금 전고점 거의 뚫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월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2010년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고 2010년 11월 부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는 있네요. 월봉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박스권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파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 추세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 이탈 안 무너지면서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왔고 이번 달도 아래골이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46,000원 부근까지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51,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5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돌파 이후에 눌리게 됐을 때 5만 원에 대한 가격 영역 지지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암호 분야는 기술 개발까지 정말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긴 합니다만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진입해 볼 만한 주가들이다, 이런 분석까지 이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또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양자 컴퓨터 분야의 좀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미 뭐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들이 먼저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국내에서 이 분야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완제품 사다가 이거 부품 다 분해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이걸 새로운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특기거든요. 과거에 60년대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처음에 조선업 진출할 때도 배를 사다가 이거 분해해가지고 엔진 만들고 배 만들고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지금 슈퍼사이클 맞이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반도체, 그전에는 일본에서 반도체를 훅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사가지고 다 분해해서 연구개발해서 신기술 만들어냈어요. 뭐 전투기 KF-X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어떠한 기술이 발전이 됐을 때 딱 분해를 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서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주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후발주자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해왔던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양자 컴퓨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과거에는 우리가 자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금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됐던 간에 우리나라
최근에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서게 되었고 그 전에는 아프리카보다 대륙보다 못 살고 동남아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분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양자암호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자암호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투자와 함께 양자암호 분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승 섹터 짚어보셨습니다. 이 섹터별로 공부는 물론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가져가시는 시간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리고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 있으시면 저희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삼부토건입니다. 1,32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이 삼부토건 앞서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셨어요. 이분 언제쯤에 수익 좀 내실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저는 이거 길게 삼부토건이란 종목 자체를 좀 길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산이 12월이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관리 종목에다가 이거 언제 상장 폐지 당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영업이 계속해서 적자 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 적자 확대되고 있고 지금 자본도 보시게 되면은 유보율이 거의 이제 자본 잠식이죠. 없어요. 자본이 그냥 NA예요. 없어요. 나띵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BPS 1,300 기업 순자산 가치거든요. 기업이 가진 자산에서 순자본 가치예요. 순자본을 한 주로 나눴을 때 이 가치인데 지금 517원인데 우크라이나 이슈 타고 계속해서 이슈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지금 올라왔다 재건 타고 올라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양봉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음봉으로 지금 보합세로 약보합세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예요. 저는 이거 길게 보면 안 된다. 이거 늦어도 12월 안에 정리하셔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하필 이런 종목을 잡아 들어가셨는지 사실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슈가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칙상으로는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들어가셨으니 대응은 하셔야 될 테니 저는 이거 935원, 935원 이탈 안 하는 선에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오더라도 올라올 수는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슈 타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선물 옵션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거 마감 시한이 있어요. 이거 계약 기간 종료 이거 마감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적인 이슈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삼부토건 건설주들 PF 관련해서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슈들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PF 아직 안 터졌거든요. 이 PF 터지게 되면요. 부채 비율 100% 넘는 기업들, 우발 채무들 이거 다 갚아나가야 되는데 무너져요. 뻥뻥뻥하고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은 사실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 935원 이탈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다른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많아요. 부동산 경기 만약에 금리 인하 나오게 되면 부동산 경기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부토건은 이미 손실이 너무 나 있고 이거 언제까지 될지 사실은 금리 인하도 언제까지 될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 25bp 2번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부동산 시장 내년 침체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설업 자체도 업황도 좋지 못하고 재무 안 좋고 그냥 뜬 소문으로 이슈로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타깝지만 935원 이탈하게 되면 전량 정리해 주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뜨거울지라도 이 삼부토건 내부에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더 큰 손실 보시기 전에 단기로 정리하시라는 조언 더해주셨는데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이화공영입니다. 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같은 이슈로 연결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이어지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약간 내려오나 싶은 이런 차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가가 3,400원이라서 이 최근 전고점이었던 3,450원까지만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3,400원 위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3,400원 비중이 20%시죠? 20% 전고점 딱 매물대 돌파 때 단타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관점에서는 단타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보다는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이긴 하지만 삼부토건보다 재무적으로 훨씬 나아요. 미약하게나마 저점 찍고 우상향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상향 만들어주면서 저점 지지받으면서 삼각수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여기서 삼각수렴 나왔다가 그런데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부동산 경기 살아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삼부토건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는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이 상승세로 완벽하게 돌아서고 금리가 다운이 되어야지만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제 아파트 개발하고 하면서 기업의 마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슈 타고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못한 업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되 지금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봉상 단기적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 2,750원 지금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돌파 여부 확인하고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2,750원. 2,750원 돌파 나오고 이 자리에 안착하게 되면요. 최소한 3,2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어요. 3,2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추가적인 오버슈팅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거든요. 이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은 매수가에서 전량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 3,200원 이 자리를 찍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3,000원 부근까지 이 자리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3,000원에 이탈 나왔을 때 그래도 약수익, 약손실이나마 약손실 정도 한 10% 조금 안 나올 것 같은데 1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손실에서 마감 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삼각수렴 추세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저가 있죠? 최근 저가 22일, 23일 저가하고요. 11월 12일 이 저가를 대각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절묘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 있죠? 이 위치를 지지받는 여부
확인하면서 이거 이탈 종가 기준으로 이탈 나왔을 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종목으로 가져가셔라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38만 8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5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알테오젠 얼마 전에 정말 크게 올랐었죠. 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매수가 38만 8천 원. 박스권에서 단타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장대 양봉 하나 나왔을 때 저는 이거 정리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2023년만 딱 하더라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4만 5천 원. 여기서 돌파 나온 게 여기서 돌파 나왔죠. 여기서 이게 엘리어트 1파. 여기서 1파 나왔죠. 엘리어트 1파 나오면서 여기서도 파동 그리면서 여기서 2파 나왔어요. 2파 눌림목 나와주고 3파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기본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악재도 없어요, 사실. 악재도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 나왔거든요. 그런데 빠지는다? 이거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의 심리 기술적인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기 고점을 보는 신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각도가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놀다가 상승이 나왔죠. 여기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돌파 이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 구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스 구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이격도가 어떻게 5, 20, 60, 120, 241선 이격도가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졌죠. 벌어진 상태에서 11월 8일 이 장대 양봉 시가가 이탈했다. 그러면서 5일선이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왔다.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나왔어. 단기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나왔으면 이거 기술적인 분석에서 전형적인 하락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었어요. 작년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치 있죠. 여기 벌어졌다가 이동평균선 벌어졌죠. 이격도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고점 찍었어요. 고점 찍고 이격도 벌어지고 데드크로스 나와주고 이때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고가놀이 패턴 한번 만들어주고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요. 가격이 분산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분산돼 있으니까 5일선에 산 사람들이 제일 높게 있죠.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때 5일 동안 평균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은 벌써 매도 물량이 진행이 됐겠죠. 손절 또는 익절로, 차익 실현 또는 손절로. 그러면서 여기서는 좀 낮으니까 버티겠지 하다가 또 파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움직인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 저는 장기적으로 유명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저가 매수다 하고 지지선 받겠구나 하고 올라왔는데 이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 패턴, 하락 2파, 3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다.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시간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실폭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 혹은 아쉽지만 손절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까지 함께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23만 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4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LIG 넥스원 예. 어제 종가가 23만 7천 원이었어요. 예. 오늘 장이 열리면서부터 다시 손실로 돌아선 그런 투자자 분이신데요. 예. 관련해서 조금 조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 그리고 군용 이제 로봇
그 방산업체 대표 주자거든요. LIG 넥스원 이제 특히 육군 쪽에서는 LIG 넥스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 이런 이슈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이슈 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매출 실적 계속해서 꾸준할 거고 트럼프가 만약에 미사일 우주항공 개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개발에 대한 인프라 계속 넓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량한 종목이에요. 우량한 종목이고 근데 다만 지금 일단은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냐면은 2023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박스권 돌파 이후에 1년 넘게 이제 2023년 11월이니까 딱 1년 동안 계속 상승했네요. 계속 상승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만약에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이나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열리게 되면은 LIG 넥스원 이슈 타고 다시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비중이 너무 커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23만 4,500원이면은 저는 비중 축소하고 한 20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하고 조금 흐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보유 비중을 줄이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해 가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시간까지 마쳐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 통해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민 전문가의 공략주가 이어집니다. 주춤해 보이는 우리 시장이지만 그래도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는 종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레드캡 투어예요. 레드캡 투어 어제 제가 뭐 여행과 뭐 화장품 뭐 이런 중국 쪽의 이제 호재들을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중국과 관련돼서 지금 중국이 무비자 입국,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이유를 좀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관세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죠. 나는 관세맨이다 이러면서 나는 관세가 좋아, 관세를 사랑해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관세 인상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디플레이션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관군제 매출 좀 성장을 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도자료는 솔직히 다 100% 믿을 수 없는 이런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이제 디플레이션, 경기 둔화 이런 것들 좀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의심을 갖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올해 대중국 무역 수출 수입이 동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10월달 올해 10월달까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10월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 대중국 무역에서 중국 상대 무역에서 59억 달러의 적자가 나게 되면서 중국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내수 경제를 디플레이션 때문에 중국에서는 내수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내수 수요가 그렇게 내수 소비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중국이 수출하는 국가 이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팔로를 찾아야지 중국 경기가 살아날 테니까요. 경기가 살아나야만 중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겠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대중국 이제 무역도 중국은 흑자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여행객, 한국인 여행객을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중국의 내수 시장 확실히 살아날 수 있겠죠. 여행객이나 유학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한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 엄청나게 받았어요. 경기 살리려고.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제스처 취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봤을 때 중국 여행 상당히 우리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수요, 중국 여행 수요들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레드캡 투어 이제 사업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사업이 이제 렌터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렌터카 사업 매출이 한 80%가 나오거든요. 80%,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행 이제 알선업이나 이제 대리점 운영을 하는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예상 매출액을 제가 또 컨센서스 통해서 또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봤는데 지금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023년도 3,382억의 총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분기로 놓고 봤거든요. 매출액 3,300억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때 보니까 2,300억 정도? 근데 계절적인 요인이 살짝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게 되면 전년도 3분기 때 841억 그리고 2023년도 작년 이제 4분기 때 889억이 나오면서 700억, 800억 수준에서 매출만 나와주게 되면은 전년 2023년도 전체하고 놓고 봤을 때 영업 이익은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파이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당기 순이익 18% 정도 증가할 것이고 당기 순이익 25% 정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 1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컨센서스를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전년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388억이에요. 388억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 놓고 볼게요. 352억이 나왔어요. 그럼 362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3분기보다 4분기 영업이익 비슷하게 나왔죠. 작년도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분기 때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18%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영업이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약이니까 반올림했어요. 반올림해서 18%인데 17.5% 정도 정확하게 17.5% 선에서 영업이익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슷하게 25% 정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은 25%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중국 수요와 관련된 것들과 보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이제 가격적인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음봉 나왔다가 저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17,410원 여길 지지를 받아버리네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니까 17,200원. 요 가격 구간 어제의 시가 부근에서 한번 잡고 저는 이거 박스권 상단이 넘어가는 거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2만 원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2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정고점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밸류업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도 호재도 충분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실적 받쳐주고 있고 차트 만들어졌고 이슈 다시 한번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이슈 실적 그리고 밸류업과 같은 이런 호재들 묶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때 손절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손절가 1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락주 레드캡 투어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매수가는 17,200원, 손절가는 16,000원인데요. 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함께 주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테마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양자 암호였습니다. 오늘 장의 공략주는 레드캡 투어입니다. 오후장은 상단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으니 변동성 축소에 유지하며 대응하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